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오늘은 CPI의 나비 효과를 중심으로 이번 주 미국 증시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승전 인플레이션, 올인 인플레이션 시대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푸틴발 인플레이션에 시진핑발 인플레이션까지 겹쳤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위기에 중국 봉쇄 정책까지 더해져서 공급난, 각종 자재 공급난이 더 가중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짧은 이번 주 금요일이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증시 휴장일이죠. 연방 공휴일은 아닌데 각 주별 미국에서 11개 주 정도, 텍사스, 뉴저지 중 정도 11개 주 정도가 공휴일로 삼고 있는데 아무튼 증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이번 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인플레 위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 초반엔 10일 중국, 12일 미국, 13일 영국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발표하고요. 주 중반 이후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주요국들의 긴축 정책이 속속 발표됩니다. 12일에 뉴질랜드, 13일에 캐나다, 14일에 ECB,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한국도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긴축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3월 CPI 상승률은 40년 만에 8%를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 50bp 인상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엔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 미국의 빅스텝 인상에 힘을 실어준, 먼저 빅스텝 인상에 나서면서 미국의 빅스텝 인상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다들 현재가 가장 피크고 정점이다, 가장 어렵고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는 3월에 정점을 찍은 뒤에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기준금리 1회 인상 폭도 50bp는 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연준 페드의 양적 긴축 속도도 초반보다 5월부터 착수할 가능성이 크죠. 월 950만 달러였나요? 그보다 갈수록 중후반으로 갈수록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고 중국의 봉쇄 정책이 조만간 끝날 것이다라는 인플레이션과 긴축 정책의 정점을 확인하는 시기인데요. 이번 주는 그런 전망이 확인이 되면 증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주요 미국 은행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면 그런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이 더욱 힘을 얻을 것이고요. 실적도 좋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현재가 정점이 아니다라는 우려가 확산이 되면 유가 금리, 유가 모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1분 정리였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CPI와 PCA인데 CPI는 이 주거 비중이 높습니다. 월세와 그리고 교통비 이런 비중이 높습니다. 차, 오일플레이션, 카플레이션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고요. PC는 이 메디컬 케어, 의료비 비중이 높고 주거비 비중이 그 정도 수준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CPI가 항상 C, 알파벳 C고 알파벳 P니까 C가 먼저 나오죠. 다음 달 초반에 항상 그 전달 께 나오고 PC는 페드가 핵심 참고 지표로 삼고 있는 건 PC이고요. 이번에 나온 3월 CPI는 가장 시장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니까 그렇겠죠. 12일에 발표되는데요. 현재는 월스트리트 컨센서스는 8.4% 상승입니다. 근데 UBS와 바클레이스 등은 8.5% 상승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인 2월의 CPI 상승률은 1년 전 대비 7.9%였는데 그보다 훨씬 상회를 하는 거죠. 1982년 이후에 40년 만에 8% 인플레 시대에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변동폭이 큰 에너지, 음식료 가격 제외한 근원 CPI도 6.6%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3월이 피크고 정점이고 점차 개선될 것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UBS가 대표적인 곳인데요. 왜냐하면 작년 4월부터 물가가 조금씩 뛰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항상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니까요. 그래서 4월에 8%로 떨어지고 5월에 7.2, 6월에 6.5 그리고 그 쭉쭉 떨어져서 연말 정도 되면 3%대 정도로 그래도 많이 좀 줄어들 것이다,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CPI 때는 연간 상승률 못지않게 월간 상승률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3월엔 1%대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건 2월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예상으로 나온다면 앞으로는 좀 그 상승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항목별 물가 상승률, 품목별 물가 상승률도 좀 봐야 됩니다. 최근 물가 상승은 당연히 오일플레이션이었죠. 원자재 주도 인플레이션인데 원자재 외 CPI 반영 비율이 높은 아까 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월세와 중고차 가격 상승률 추이가 좀 둔화되고 있다. 특히나 중고차
중고차 가격 상승률은 전달 대비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 게 또 확인이 된다면 3월 피크론, 3월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점차 나아질 것이다라는 주장은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외에 중국이 10일, 영국이 13일에 인플레이션, 3월 인플레이션 지표를 발표를 해서 같이 한번 봐야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계속 심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빅스텝 금리 인상으로 기결되겠죠. CPI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인이 되면 5월 다음 달 3일, 4일 열리는 FOMC에서 공격적 긴축 가능성이 커지겠죠. 5월 FOMC에서 50bp 올리는 건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페드와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으로 본 그 50bp 인상 확률은 79.4%, 80%에 육박합니다. 만약 CPI가 시장 컨센서스인 8.5%를 더 상회하거나 3월 이후도 3월이 정점이 아니라 3월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라고 전망이 우려가 확산이 되면 75bp 인상, 그럼 더 빠른 긴축 가능성이 커지겠죠. 가령 5월 이후에 추가로 50bp 인상을 더 할 수 있다. 매달 50bp 인상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급기야 75bp 주장도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6월 FOMC 때 75bp 올릴 가능성이 지금 31%를 넘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진 거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노총리가 특히 이런 매파적 발언을 많이 했고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올해 안에 연말이 되면 기준금리를 3%포인트 추가로 인상해야 된다. 이걸 하려면 매번 앞으로 열리는 6회 FOMC 때 매번 50bp씩 인상을 해야 되고 한 번씩은 뭐 75bp 인상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높거나 계속 인플레가 지속된다면 이런 긴축 정책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미국 외에도 다른 나라가 이제 미국 빅스텝 인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주자가 캐나다인데요. 이게 올해 50bp를 올린 주요 국가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같은 신흥국들입니다. 이런 선진국 G7, G8 국가 중에서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캐나다가 그 포문을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어떤 나라였느냐? 영국과 함께 항상 미국 페드보다 항상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난달 2일에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영국에 이어 G7 국가 중에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 기준금리가 항상 미국 기준금리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온 거죠. 오늘 13일에 캐나다가 통화정책회의를 여는데 시장에서는 50bp를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0.5%인 캐나다 기준금리가 1%가 되는 거죠. 전날인 12일에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열어서 1%인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도 14일에 통화정책회의를 엽니다. 지난달 10일에 이미 채권 매입을 3분기에 끝내겠다. 예상보다 올 말까지 갈로 생각했는데 빨리 조기 중단을 선언을 했죠. 동시에 대다수의 의원들이 즉각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도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조기금리 인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확 또 시장이 동요를 하겠죠. 긴축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한국은행도 금통위를 엽니다. 1.25%인 기준금리를 25bp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앞서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릴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가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각국이 이렇게 잇따라 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긴축 정책을 발표를 한다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가뜩이나 미국 국채 금리는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한 주간 30bp 이상 올라서 2.71%였습니다. 그 정도 속도라면 올해 이번 주에 3%를 넘어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당히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기술주나 성장주 주가가 또 요동칠 수가 있겠죠. 이런 우려를 그래도 불식시킬 수 있는 건 실적입니다. 늘 그랬듯이 실적 시즌의 포문은 미국 은행들이 엽니다. 13일에 JP모건과 블랙록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요. 14일엔 시티,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S&P 기업들이 이익이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금융부문, 은행들은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투자 부문 위축됐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쌓아놨던 대손 충당금 환입 효과가 있었는데 그 효과도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티는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이런 어닝 시즌 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증시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돈바스 지역으로 그 전투 범위를 좁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하고 있죠. 막판 기싸움을 하고 있죠. 이란 혁명 수비대를 제재 대상에서 해제해주냐 마느냐 가지고 미국과 이란이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이란의 핵협상이 그걸 잘 해결돼서 타결이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더 불식을 시킬 수가 있겠죠. 결국 이번 주 주가 흐름은 주 초반에 인플레이션 지표, 주 중반 후에 긴축 정책이 발표되는데 이 CPI와 후반전으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그리고 이란의 핵협상 추이에 따라서 이번 주 주가 흐름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